안녕하세요. 유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인과 서브쿼리의 선택 두 번째 시간으로 예제를 통해 조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예제는 아래 설명을 통해 URL을 공유하고 있으니 해당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select라는 명령문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뭔가 필요해서 DB로부터 데이터들을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select라는 명령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검색하려고 하는 것인지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정확한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문장을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또 누구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정확한 요구사항이 있어야지만 문장은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요구사항이 이래요. 개인차주의 개별 대출 계좌 중에서 상환이 완료된 계좌 정보를 상환 일자순으로 검색하자. 대출 가지고 계신가요? 대출을 만약에 누군가 받았다고 하면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가 저장되는 테이블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대출 계좌 정보도 있을 겁니다. TID는 그러한 차주, 대출을 받은 사람 정보들이 저장되는 테이블이고 TACCT라는 테이블은 계좌 정보가 저장이 되는 테이블이에요. 그 두 개의 테이블이 이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 검색을 하고자 하는 컬럼들 그리고 행에 조건으로 누구를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장을 만드시나요?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도 한번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들었던 문장과 제가 설명하는 부분, 둘 중에 이제 어떠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해가면서 내용을 따라가신다면은 문장 작성하는 방법 또는 문장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문장은 직접 작성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받았을 때 테이블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색을 어떻게 해야겠다. 요구사항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인을 이용해서 문장들을 만드세요. 문장 만들어진 걸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두 개의 테이블 TID와 TACCT 두 테이블을 프롬절에 올려놓고 그리고 조인 조건을 정의를 해야겠죠? 차주 테이블과 계좌 테이블은 차주 번호가 같은 값들끼리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LNID라는 컬럼이 차주 번호가 저장되는 컬럼이에요. 그 둘을 연결하고 또 추가적으로 걸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건식들 쭉 정의하면 되겠죠? 각각의 조건에 만족하는 부분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건들을 걸고 화면에 어떠한 컬럼을 검색하고자 하는지 필요한 컬럼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렬 작업이 필요하면은 정렬도 진행할 수 있겠죠? 오더바이저를 통해서 정렬을 어떻게 하겠다. 자, 이렇게 조인의 형태의 문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답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조인만이 답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고 싶은 것은 결국 대출 계좌 정보를 보고자 하는 거고 그 안에 모든 행을 검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웨어절의 조건을 통해서 필요 없는 행들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때 계좌의 타입이 누구인 녀석, 상환이 다 된 부분,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작업한다고 했으니까 개인 차주의 차주 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차주 테이블에서 차주의 구분 타입이 1번이 개인이거든요. 그 1번에 해당되는 LNID 값들만 목록으로 받아온다면 그리고 인연산자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면 동일한 결과를 똑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장을 각각 실행해서 한번 볼까요? 조인을 이용했던 문장 가져다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3개의 행 검색이 됐고요. 서브 쿼리를 이용한 부분도 실행을 해보면 동일한 결과 검색이 되네요. 조인을 써도 그리고 서브 쿼리를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문장을 작성을 하셨을까요? 자, 조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작성한 문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떤 걸 선택했을 것이다 또는 작성했을 것이다 넘겨짓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동일한 문제를 많은 분들께 이렇게 풀어보시라고 시간을 드려보면은 조인을 더 많이 쓰세요.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럼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죠. 왜 조인으로 하셨어요? 예, 그럼 이제 크게 보면은 답변이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익숙함이에요. 처음에 SQL을 공부할 때 또는 배울 때 필요한 테이블이 둘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프롬절에 올려놓고 그리고 조인 조건 그리고 일반 조건 뭔가의 흐름이 있죠. 그렇게 그냥 쭉 물 흐르듯이 예, 뭔가 이제 문장의 작성을 진행해 나갔던 습관 또는 익숙함 뭐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게 내 손은 그냥 조인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이제 문장을 좀 써 보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던데 어,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데는 조인이 편하더란 얘기예요. 요구사항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변경이 없다? 그건 아니겠죠. 1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고 싶은 컬럼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어떠한 요구사항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조인을 이용해서 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에 문장을 수정하기에 좀 더 용이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할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조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조인을 쓰고 있더라. 익숙함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문장을 수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조인이 조금 더 편리하더라. 자, 그런 이유로 조인을 선택했다. 여러분도 비슷할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설명했듯이 서브 쿼리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화면에 보고 싶은 게 대출 계좌 정보였기 때문에 어, 프롬절에는 계좌 테이블 이름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조건절을 통해서 비교하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것도 돼? 또 저것도 돼? 나는 둘 중에 누구를 써야 될까? 이 선택을 하려면은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조금 내려가면 두 번째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은, 많은 것이 바뀌진 않았어요. 기존에 쓰고 있던 문장이 있었는데, 뭔가의 요청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조금은 수정은 됐다. 근데 그 요구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예전에는 검색하지 않아도 되던 컬럼, birthday라는 컬럼을 함께 검색해 달래요. 차주 번호와 생일을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먼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좀 바뀌었어요. 뭐 컬럼 순서 바꾸는 거야 어려운 일 아닌데 birthday라는 요 컬럼 얘가 화면의 검색 대상으로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문장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시나요? 아니죠. 기존에 쓰고 있던 문장이 있는데 기존에 작성했던 문장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써도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앞에서 썼던 답안을 좀 붙여놓겠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잘 사용하고 있던 문장이 조인이었다면 그리고 지금의 요구사항이 변경된 요 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간단해요. birthday는 kid라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에요. 걔를 화면에 검색을 더 해달라는 건데 이러한 테이블이 프롬절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셀렉트 리스트에 필요한 컬럼만 추가하면 되죠. 그러면 수정을 좀 한다면 이렇게 수정되면 되겠네요. 저는 차주 번호를 앞으로 옮기면 좀 될 거고 그리고 TI 쪽에서 birthday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왕 수정하는 김에 이것도 바꾸죠. TI. 자, 이렇게 문장을 수정을 하면은 답안이네요. 테이블 두 개 똑같이 쓰는 거고 조인 조건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일반 조건 그대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화면의 검색 대상의 컬럼들 여기에 birthday라는 컬럼이 추가되는 거라고 한다면 해당 컬럼을 추가할 수 있도록 셀렉트 절만 살짝 손보면 돼요. 간단하죠?
조인을 이용해서 문장을 작성을 했더니 이렇게 손쉽게 조인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에 사용했던 문장이 서브 쿼리였다면 어떨까요? 근데 서브 쿼리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서브 쿼리가 어디에 쓰였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기존에 작성해놨던 문장의 서브 쿼리가 지금처럼 조건절에 쓰였던 서브 쿼리라고 한다면, birthday를 화면에 검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birthday를 검색할 수 있도록 컬럼을 쓰면, 그러면 이 birthday가 화면에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조건절에 쓰였던 서브 쿼리라고 한다면은, 요 실행 결과가 조건을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쓰여요. 여기다가 birthday를 더 검색할 수 있도록 컬럼을 추가한다? 우선 문장도 에러 날 거예요. 관련된 부분을 에러 안 나도록 뭐 이리저리 껴맞춰서 에러 안 나는 형태의 문장은 뭐 어찌저찌 만들었다 쳐요. 그래도 그 결과는 화면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서브 쿼리가 from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select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select절이나 from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라면 그 결과 화면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조건절에 쓰인 서브 쿼리는 그 결과를 화면에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걔는 행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게 목적이에요. 썼던 문장이 예전에 서브 쿼리로 문장을 만들어 놨더니 요구사항이 바뀔 때, 요 문장 갖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근데 저 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새로 작성하는 거죠. 이런 식의 조인 형태의 문장을 만들면 돼요. 말은 쉽죠. 또 지금처럼 간단한 테이블 뭐 2개, 조건도 몇 개 안 걸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조인의 형태의 문장 새로 작성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금방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업무에서 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기존에 있던 문장이 서브 쿼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100줄, 200줄 넘어가는 쿼리였어요. 근데 요구사항이 살짝 바뀌어요. 그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저장되어 있던 컬럼을 화면에 가지고 나와야 된대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문장 전체를 새로 작성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느냐? 셀렉트 리스트에 서브 쿼리 집어넣어 버리죠. 해결되죠. PID라는 테이블 화면에 결과를 보여주게 할 수 있어요. 조인의 형태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답인 답이겠지만은 셀렉트 리스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차주 번호에 대한 생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든다면은 이것도 분명히 답은 답이 됩니다. 어떠세요? 처음에 조인의 문장으로 작성해놨던 부분과 서브 쿼리 형태의 문장을 사용했던 부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조건절의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문장을 작성을 해놨다면 그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쭉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둘 중 누구를 써도 좋은 상황, 뭐 상관없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처음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둘 중 어떤 걸 써도 답안이다. 근데 요구사항의 변경되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요. 업무를 하다가 뭔가의 요구사항이 바뀌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느 쪽 테이블의 컬럼을 검색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처음부터 조인의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는 게 추후에 뭔가 이제 작업을 조금 더 변형시키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조건절의 서브쿼리를 사용했다가는 어찌저찌 결과물은 만들어낼 수 있긴 할 텐데 요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능상 그닥 유리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테이블을 두 번이나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 그래서 더 많이 쓰시더란 얘기예요. 익숙함이 하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문장을 뭔가 수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조인으로 문장을 작성해 놓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습관화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는 법론이 돼버린다면은 조인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형태들이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조인을 더 많이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보이는 두 문장 중에는 조인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두 집합의 컬럼을 화면에 같이 검색해야 된다면은 밑에 있는 서브 쿼리 형태의 문장보다는 당연히 조인의 형태의 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반복적인 어떠한 접근도 없고요. 성능도 다 살릴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것이니까 조인을 통해 문장을 완성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밑에 있는 문장처럼 조건절의 서브 쿼리를 사용했다면은 불필요한 테이블의 접근, 요거 이제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능에 대한 부분에서요. 근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birthday에 대한 컬럼을 검색하자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계좌 정보, 이걸 검색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둘 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인을 사용한 문장도 서브 쿼리를 사용한 문장도 각각의 집합도 한 번씩만 딱딱 접근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으니까 뭐 차이가 없어요. 예, 둘 중에 누굴 써도.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서브 쿼리 사용한 문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둘 다 동일한 결과가 생성되는데 상관없지 않나? 나중에 요구사항들이 변경된다면 조인으로 작성된 문장이 수정도 더 편리할 텐데. 네, 맞아요. 좀 전에 이미 보여드린 것처럼 조인으로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요구사항이 변경이 될 때 수정하기에는 좀 더 쉽게 또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조인의 선택은 틀린 결과를 검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따로 설명을 더 할 예정이니까 지금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콘텐츠 전체가 시리즈죠? 그래서 조인과 서브 쿼리 둘 중 어떤 걸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시리즈로 쭉 동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뒤에서 이제 좀 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언제 그럼 조인을 써야 되느냐? 조인은 두 집합의 컬럼을 모두 다 검색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 어느 한쪽의 컬럼만 검색하는, 우리 문제상으로 따진다면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조인으로 작업 안 하셔도 돼요. 결과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브 쿼리로 작업을 진행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인에 대한 부분은 두 집합의 모든 컬럼들, 뭐 모든 컬럼이라고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거겠네요. 어쨌든 두 집합의 컬럼들이 화면에 검색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조인을 쓰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처럼요. 나는 차주에 대한 정보도 화면에 검색을 해야 되고, 계좌에 대한 정보도 화면에 검색을 해야 돼. 이러면 조인을 쓰는 게 당연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 집합에서만 검색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 테이블은 조건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조건절의 서브 쿼리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소개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쉽게 못 내리고 있는,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같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요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능은 좋아요. 문장이 성능은 좋은데 결과가 틀린 게 나와요. 원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는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내가 원하는 올바른 결과를 검색할 수 있는 문장. 첫 번째는 성능은 떨어지는데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문장. 두 번째는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결과는 그래도 제대로 나오는 문장. 둘 중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면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보나마나 두 번째겠죠. 성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틀리게 나온다면은 그 문장은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인데, 성능은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우선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문장이 완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뒤쪽에 있는 나머지 동영상을 통해서 모든 내용은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우선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건 조인을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이건데, 이 조인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은 내가 문장을 작성하는 습관, 기본적인 어떤 문장의 어떠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조인으로 쓰는 이런 거 말고, 유지 보수를 위해서 조인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 말고, 두 집합의
결과를 화면에 같이 보여줘야 될 때 조인은 그때 쓰자. 만약 둘 중 하나의 집합에서만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머지 집합에 대한 접근이 결국 조건을 비교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조건절의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우선 정리를 그냥 하면 될까요? 정의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 조인을 무조건 쓰면 안 되는구나. 조인은 두 집합의 검색을 같이 하고자 할 때 쓰자. 만약 하나의 집합에서만 검색을 하는 문제 또는 요구사항이었다면 다른 집합에 대한 접근들은 조건절의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 정의를 좀 해놓으시면 그리고 문장을 만드실 때 이제 그걸 습관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본인도 모르게 조금 더 제대로 된 틀린 결과 나오지 않는 올바른 문장의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성능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하고 우선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문장을 원하신다면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제안해 드립니다. 왜 둘을 구분해야 되느냐? 잘못 사용된 조인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건 다음 콘텐츠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음 콘텐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빨리 끊어버리시고 다음 동영상 플레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유강사였습니다.